자,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들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수로 조사해야 되는 사이트들이 있겠죠. 그렇죠? 요거 꼭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네, 여기 2개 정도 되는데 하나, 2개, 3개가 됩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 회사였는데 우선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조사하는 뭐 네이버 금융이나 다트라든지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 이거는 제가 빼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그게 어려워. 어렵기도 하고 너무 많이 다르죠. 너무 많아. 그것까지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첫 번째 일단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구체적인 정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안정성, 매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가족, 주주들이 누구고, 가족 관계인지 아닌지도 나와요. 네. 아주 좋은 정보네요. 네. 제가 제일 농담으로 하는 거지. 네. 가족 같은, 우리 가족같이 지내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절대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족이에요. 회사가 가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패밀리 있는 경우, 진짜 패밀리. 그렇죠. 이런 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라도 이제 홈페이지에 안 나와 있는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냥 이 회사는 이런 데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만 들어가서는 정보를 많이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해보고 다 해봤는데 유료 사이트 K리포트라고 하는 곳인데 조금 이제 이거는 한번 결제하려고 해보니까 13,0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아니면 월요? 한번 이제 하나 봤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한 회사 보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건 다시 바라봐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근데 여기도 뭐가 나와 있냐면 이 K리포트라는 회사가 당연히 중견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갈 때 좀 되게 디테일하게 진짜 얘는 샘플 보시면 샘플 제가 올려놔 볼게요. 돈을 좀 받을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정말 급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근데 좀 정보는 상세하겠네. 역시 근데 유료 정보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꼭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난 여기 가야 돼 라고 했을 때는 13,000원 뭐 그렇죠.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 K리포트에서 나오신 분 아니시죠? 저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K리포트. 또 그 다음에 이제 자플래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죠. 이것도 유료가 됐어요. 이제 반응,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요게 자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뭐 해당 학교에서 같이 제휴하는 시스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나왔을 때 학교 아이디로 혹은 이메일로 접속을 했을 때 공지가 다 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저는 자플래닛 저도 참고하는데 자플래닛은 싫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기업 분석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접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것들은 다 취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질문들을 받았는지. 다만 여기에 있는 자플래닛은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퇴사했던 분들이 좀 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실 때 이 회사 나쁘다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많을 건데 그런 거는 좀 뒷등으로 좀 들으시고요. 이런 질문들이 나왔네. 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 합격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탈락했던 사람들을 구분을 필터를 해서 보시면은 합격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했네? 불합격했던 사람 이런 질문했네? 이걸 좀 분명히 좀 알 수가 있어요. 좋네요. 아주 좋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플래닛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기업에서 여기 관리하는 거 많다는데 기업에서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평판에. 저희도 기업에 면접 갔을 때 자플래닛에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기업을 나오는 사람들이 두 가지잖아요. 너무 좋아서 나오신 분, 너무 싫어서 나오신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인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아까 말했던 합격 불합격자 필터링을 해서 봐서 좀 옥석을 가리는 건 필요하겠다. 그 질문 리스트, 면접에 대한 질문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보로 오히려 그쪽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즉 뭐냐면 제가 이거 사이트에 지금 특징을 설명드리잖아요. 그게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가서 헤매지 마시라고. 가서 들어가서 괜히 혼자 또 이렇게 해봐야 이것저것 다 하고 나중에 시간 한 5시간 걸려서 하나 없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도 자플랜에서 이 기업 정보를 봤는데 굉장히 비관적으로 나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막상 회사를 제가 접촉해 봤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다녀보진 않았어요. 근데 얘기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그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크레딧잡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크레딧잡의 강점 뭘까요? 크레딧잡의 여러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하시면은 자플랜이라고 좀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좀 이미지화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기가 좋아요.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신세대들의 입맛에 좀 잘 맞췄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는 내 가시적인 부분보다는 디테일한 정보들을 더 좀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크레딧잡
하고 이제 잡프렌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사항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겠고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 잡코리아나 뭐 사람이, 뭐 워크넷, 커리어 이런 부분들도 좀 우선은 같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만 들어가서는 딱 내가 원하는 정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견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군데 들어가서 모든 게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모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좀 살짝 좀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늘 시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그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뭐 여기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청년 친화하고 강소기업에 있는데 다른 자료들보다도 여기 보시면 그 학생들이 그 회사에 탐방을 가서 그 레포트를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질문들을 했던 내용들이 PDF 파일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요것만 좀 보셔도 돼요.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 필요하시면 되면. 그 다음에 월드클래스 300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국제 무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필터가 분명히 좀 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그리고 저 항상 이렇게 월드클래스 300 정도 선정된 기업이면 굉장히 이게 선정되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월드클래스 300이 붙었다, 뭐 다른 거 그러면 그 정도 기업이면 진짜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객관적인 인증 지표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희망이음하고 이제 서울잡스 이게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서울잡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담당자 이메일이나 연락처가 계속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수시나 상시 채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여기 기업 괜찮아. 그럼 채용 공고를 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그 메일 주소에 조금 이제 정성을 들여서 제가 누군지 서류를 미리 보내놓으세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저도 중소기업 다닐 때가 있었는데 어떤 때가 있었냐면 부장님이에요. 서류를 공고를 내서 이렇게 쭉 한 5-6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꽂아요. 책상 한쪽에. 이렇게 이러다 보면 누군가 꼭 나가요. 그럼 다시 공고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귀찮아. 여기 있는 거 뽑아요. 여기 있는 거를 왜냐면 뽑아서 귀찮아 그거 다시 올리는 게요. 그래서 다시 뽑아서 취직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여력이 없을 때는 언제 그거 다시 올리고 채용 보고 해가지고 면접 봅니까? 그래서 혹시 너 이제 몇 명 마음에 들었던 친구들을 하게 되면은 생각 있으면 또 오게 되거든요. 여기 오탈 나는데 성세한 김매사 급하셨어요? 아까부터 계속 오탈자가 있었는데 내가 참고 봤는데요. 성세한은 너무 눈에 띄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 그냥 전체적으로 보이면은 좀 보내도 이렇게 스팸처럼 처리될 수 있지만 기업 담당자 이메일이 정확히 있으니까 컨택 포인트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으로 미리 보내는 거 그때도 한번 설명 주셨죠. 그래도 미리 채용 공고는 끝날 때 보내는 게 아니라 미리 보내면 좋고 그리고 지원이 없을 때도 보내는 거 이것도 문제 안 되죠. 문제 안 돼요. 오히려 더 여유 있을 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으면 딱 그렇게 이메일 왔으면 뭐지? 이제 이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지원하고 싶다고 오면 한번 볼 수 있다. 이런 한 번에 막 50개, 100개 올 때는 보기 싫지만 서울잡스는 그럼 주로 서울에 있는 기업들 그렇죠. 서울에서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좀 선정을 해서 그리고 별 외에 얘기인데 희망이온 프로젝트 지금 이제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네. 제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를 몇 번 또 기업도 가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코로나 이후에 된다면 희망이온 프로젝트 이게 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사이트를 다 못 외우지만 월드클래스 300 이 이름 키워드들 알면 되죠. 그래서 이 희망이온 프로젝트는 직접 기업 탐방하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2개가 더 있네요. 그다음에 이스탄이라고 하는 그 산업 통계 분석이 되잖아요. 이 사이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대한 어떤 통계 이런 전체 뭐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인원이라든지 혹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대면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럴 때는 근거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산업통 이스탄이라는 사이트는 꼭 좀 같이 가주시죠. 나중에 지원 동기나 이런 거 쓸 때 기업 배경 분석할 때 굉장히 좋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이제 산업 분석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거보다 이게 좀 더 상세한가요? 제가 이 사이트는 안 봐가지고. 이스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도 분명히 사이트가 그 자료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게 그래프라든지 혹은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구글은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좋습니다. 구글이라고 하시면 이런 걸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갔지?
네,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쵸. 예, 이 정도. 네, 예. 회사 이름 .pdf. 네, 이거 보시면 예,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조사면 띵띵산업, 예. 그다음에 희망산업 협회 이렇게 하시면은 네.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큰 시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요. 아까 거기는 정말 구체적으로 딱 그 네, 산업별로 그 다. 산업에 자동차면 자동차, 네. 반도체면 반도체 아.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꼭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네. 그다음에 상품회의소 가시면은 네. 지역별로 그 기업을 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우리 집 근처에 어떤 기업이 있지 하고 이제 좀 보시면은 좀 그 기업을 찾는데 사전에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사전에 서치하기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좀 지역별로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스타트업만 모아놓으시면. 네네. 스타트업 조사 되게 좀 이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완전히 상세히 조사하셨어요. 아니 긁어봤습니다. 긁어보셨어요? 제가 필요한 있긴 한데 솔직히 쳐서 좀 오다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셨구나.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 여기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 보시면은 로켓펀치. 네, 로켓펀치나 그 보시면은 더 팀스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지 그 투자금 우리가 얼마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으면은 내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얘는 그 여기 들어가시면 기업들마다 우리가 이번에 500억을 투자 유치를 받았다. 맞네. 500억이면 5억만 할게요. 5억을 투자 유치를 받았다. 10억을 받았다. 이런 그 투자에 대한 금액들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부분이 또 IT라든지 이런 쪽이 되게 좀 많아요. 또 그쵸, 그거 아는 건 아무래도. 아닌데 네. 그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로켓펀치나 더 팀스나 더 VC 이런 사이트들은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 번쯤은 들어가서 보시면 스타트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